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수업하고 나서 정리하는 활동으로 놀이 활동을 하는데 이것들을 선생님들하고 좀 체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대면으로 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직접 해보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서로 아이디어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요. 이게 게임이라는 게, 활동이라는 게 직접 체험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알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 체험 워크숍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는 방법이랑 아이들하고 한 장면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활동을 하기 전에 제가 선생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은 순간 그런 걸 저는 느꼈었는데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떨 때 활동을 하면 활동 자체에만 아이들이 집중을 하고 그 활동에 담고 싶은 걸 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 자체에만 놀이로 이제 게임으로 즐기고 거기에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방향성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활동을 할 때 몇몇 아이들만이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를 하고 그 안에서 협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움이 담기도록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수업놀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1년 단위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1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아이들하고 1년 동안 수업이든 학급 운영이든 해서 가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식물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 식물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밭갈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월에 아이들을 처음 만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같이 하는 활동이라든지 자칫하면 또 경쟁으로만 흐를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도록 같이 하면서도 같이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틀려야 찾는 미로찾기는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맨 첫날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원마커 같은 거를 쓰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놓고 답은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이지 않고 아이들을 이렇게 한 줄로 세우게 하고요. 첫 번째 아이가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하면 이제 이 아이는 다시 맨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으로 하기엔 좀 복잡해서 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잘못되었네요. 네. 틀려야 찾는 미로찾기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제가 처음에 밭갈기 활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요거는 아이들이 같이 이제 퍼즐 가지고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요게 혼자보다 함께는 힘이 세다라는 글자 퍼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은 요 한 개의 퍼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퍼즐을 찾고 거기에서 자신의 약속을 적어서 이렇게 복도에 같이 놓으면서 요걸 1년 동안 같이 보면서 계속 기억을 하고 활동할 때, 우리는 혼자보다 함께가 좋고 함께는 언제나 더 힘이 세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활동입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한 활동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활동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영상은 없지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린 게 되게 어색하네요. 이건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꼭 보여드리는 만화인데요. 한 컷짜리 만화거든요. 내용은 바둑이한테 휘파람 가르쳐줬다 하고 한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니네 바둑이가 휘파람 부는 거 못 들었는데?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얘가 내가 가르쳐줬다고 했지 바둑이가 배웠다고는 안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컷짜리 만화를 보고 저는 엄청 큰 망치로 쾅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쩌면 아이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난 가르쳐줬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지 아이들은 제가 가르치려고 했던 걸 제대로 배우고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뭔가를 가르칠 때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보다는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있는지에 조금 더 관점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움 장터인데요. 배움 장터는 저는 수업을 거꾸로 교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날 배워야 하는 내용을 미리 영상으로 보고 오고 이제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가르쳐 주는 활동을 하는데요. 기본 내용을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에게 가르쳐 주는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단어는 이제 5학년 2학기 수학에서 소수의 곱셈인데, 소수의 곱셈에서 차시가 소수 곱하기 자연수, 그 첫 번째 차시고, 그리고 소수 곱하기 자연수 두 번째 차시에는 뭐 1보다 큰 소수 이렇게 한다든지, 그 세 번째 차시는 자연수 곱하기 소수, 그리고 또 1보다 큰 작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수 곱하기 소수 이렇게 차시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차시별로 하나의 영상을 찍는 게 보통인데 저는 그 단원 전체를 하나의 영상으로 찍거든요. 아이들이 어차피 계산 원리는 같으니까 그걸 보고 와서 이제 가게 주인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수 곱하기 소수 가게를 하겠어. 나는 뭐 자연수 곱하기 소수 가게를 하겠어. 이렇게 해서 가게를 정하면 친구들은 이제 그 가게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고 파는 거는 배움인 거예요. 가게 주인이 이제 설명을 해줘요.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연수에 곱으로 해서 뭐 소수점을 옮겨주면 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든지 하고 난 뒤에 이제 잘 설명을 들었는지 주인이 문제를 내어주는 거죠. 손님이 그 문제를 풀고 설명을 듣고 잘 이해했으면 주인이 도장을 찍어주고 그럼 또 다른 가게에 가서 이번에는 뭐 자연수 곱하기 소수를 배운다든지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거꾸로 교실 수업 방법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활동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라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단원을 하나의 영상으로 찍고 이렇게 배움 장터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차시 때는 그걸 또 한 번 해요. 근데 대신 지난번에는 잘 몰라서 손님이었던 친구가 이제 이번 차시에는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반복하면서 적어도 한 번은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이들이 서로 알려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끼리도 서로 경쟁이 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만 내주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뭔가 스토리를 넣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만 맡겨놨을 때는 어떤 아이가 얼마큼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물찾기 활동이에요. 우리가 보통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 아이가 이 개념을 잘 학습했는지, 원리가 잘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학습지 같은 걸 쓰잖아요. 그랬을 때 10문제짜리 학습지를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아이는 10문제 금방 풀고 뭐 조용히 있으면 다행인데 뭐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몇 문제 가지고 계속 끙끙거리기도 하고 해서 저마다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보물찾기 활동을 고안을 하게 됐어요. 문제를 이제 한 문제 단위로 다 잘라서 이제 교실에 뭐 숨긴다고 써 있는데 사실은 눈에 버젓이 보이게 그냥 놓는 거고요. 아이들이 한 문제씩 가지고 와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게 했을 때 이제 채점을 교사가 해주면 사실 교사는 한 명이고 아이들은 여럿이니까 그 교사한테 채점 받으려고 줄을 쭉 서게 되잖아요. 그 시간 낭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답지를 보고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푼 거를 채점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맞는 친구는 다음 문제를 찾으러 가고 틀리는 친구는 다시 풀어서 이제 알겠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선생님한테 와서 아까는 이런 부분이 틀렸는데 이렇게 했다 하고 자기 과정을 다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문제를 틀린 친구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누가 얼만큼 해결을 하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문제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여기 보시면 얘는 연두색 8번이죠. 그러면 연두색 8번 답이랑 맞춰보면 자기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같은 활동지를 색깔을 구분을 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배운 공책에 자기가 푼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 속도로 그날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친구는 몇 문제를 풀었고 또 어떤 친구는 몇 문제를 풀었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 색깔별로 이제 어떤 아이는 얘는 소수 곱하기 소수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구나. 얘는 자연수 곱하기 소수에서 1보다 큰 소수를 할 때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는 것도 같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해왔던 활동이라서 그때그때 다른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을 때 강당에서 했었던 활동이고요. 이 친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는 사실 시험지를 줬을 때는 계속 끙끙거리고 안 푸는 친구였어요. 물론 잘 못 풀기도 하지만 자기가 그 문제를 일단 다 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좀 더 하고 싶다는 의욕도 없었던 친구인데, 이렇게 했더니 얘는 이때 4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 파란 차시 문제만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풀었더니 이건 풀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얘는 계속 파란 문제만 찾아서 푸는 거죠. 제가 아이들한테는 골고루 풀면은 더 좋고, 이렇게 한 세트를 완성했을 때 이제 저희 반 나름대로의 합회 단위로 이제 활동비를 지급을 받는데, 5가지 색깔이라면 하나의 1량이면 5가지 세트를 다 모으면 7량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적어도 자기가 풀 수 있는 건 찾아서 계속 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시험지를 줬다면 풀려는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끙끙거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이제 자기 속도대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큼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런닝맨은 이거는 교과서 이제 수학에서 보시면 좀 실생활 활용 문제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생활 상황이나 아니면 가상 상황 같은 미션을 주고 그거를 모둠별로 해결을 하는데요. 이렇게 모둠별로 해결을 했을 때는 무임승차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잘한 친구한테 기대거나 하는데, 이때는 이제 저한테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설명을 할 때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로 해서 랜덤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둠이 같이 풀어서 누가 설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계속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같이 자연스럽게 또래학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나누는 수에 대해서 나눗셈을 할 때 뭐 나누기, 뭐 A 나누기 B 이러면 쉽게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게 나누는 수고 어떤 게 나누어지는 수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실생활 상황에서 단위 가격을 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당시에는 가장 싼 물건, 상품을 찾는 활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교실 곳곳에 그리고 학교 곳곳에 붙여놓고요. 아이들이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하는 거였어요. 이럴 때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끼리 서로 알려주고 서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연스럽게 제가 서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학교 곳곳에 숨겨놓음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약간 모험하는 것처럼, 미션을 해결하는 것처럼 좀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생활 문제는 뭐 소수의 나눗셈에선 장보기 활동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했고요.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는 뭐 뉴스를 만드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약분과 통분에서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이제 잃어버린 이상가족을 찾는다고 해서 이제 상황을 설정해서 요거는 가족 족보를 만든다고 해서 했고, 뭐 약수와 배수에서는 이렇게 범인을 찾는 활동들 이렇게 했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연락을 백석주 정혜선한테 쪽지 주시면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만 활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활동을 만들었는데요. 이따가도 아이들이 만든 활동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약수와 배수에서 이제 젠가거든요. 아이들이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에 배수가 되는 젠가 칩만 뽑을 수 있게 이렇게 게임을 변형을 했고요. 이 친구들은 얘네도 배수였는데, 펭귄 얼음 깨기 있잖아요. 얘네도 이렇게 그 돌림판 굴려서 아무 얼음이나 깨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뭐 배수나 약수 얼음판만 깨게 뭐 이렇게 변형을 해서 게임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막대 그래프를 배울 때 했었던 활동인데요. 게임은 아니고 이제 아이들이 전체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국이 뭔지, 가장 좋아하는 뭐 반찬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전교생한테, 이때는 작은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전교생한테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건데, 이분은 우리 학교 영양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영양 선생님한테 이걸 가지고 제안하는 말하기를 한 거죠. 우리 애가 이렇게 이렇게 조사했더니 이 반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니까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직접 정말 아이들이 신청했던 그 반찬으로 넣어주셨었어요. 자, 그리고 다빈치 코드라는 보드게임 아실 텐데요. 다빈치 코드는 이제 약간 순서성 있는 활동, 순서성 있는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때, 약수와 배수에서 저는 썼었는데요. 약수에서 썼어요. 방법은 똑같아요. 다빈치 코드 원래 게임하고 똑같고, 이제 거기를 대신 약수로 넣은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이 뭐 64의 약수라든지 뭐 36의 약수라든지 그런 걸 미리 알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약수를 맞춰가는 게임이었습니다. 종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두꺼운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만들었습니다. 180g 종이를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180g 종이를 잘라서 한쪽 면에만 쓰면요. 다빈치 코드 그 칩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치킨 차차라는 보드게임을 활용한 놀이인데요. 이거는 매칭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치킨 차차에서는 똑같은 그림을 찾는 거였다면 우리는 이제 답과 문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했던 건데요. 요건 제가 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배움을 잇는 수업놀이로 검색하시면 있을 텐데요. 이걸 가지고 했던 활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때그때 애들이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짓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에 따른 재난? 뭐 이런 걸 가지고 했었던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테두리에 두르고, 지금은 가운데 그 타일이 없는데 가운데 타일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사회 가지고 했는데 수학에서는 크기가 같은 분수에서 가운데 타일에는 기하 분수, 바깥 타일에는 이제 크기가 같은 분수 하기도 하고, 대분수와 가분수로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스톱 게임은 껍데기만 게임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제 문제를 그냥 푸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시험지에 있지 않고 그냥 종이에 있다는 것만 다른데요.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 문제를 직접 만들고요. 엎어 놓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뒤집어서 답을 말하면 이제 아이들이 맞다 하면 가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바닥의 점수만큼이 그 획득한 점수가 돼요. 그래서 한 문제 마치고 고 하면 한 문제 더 풀 수 있고요. 이때 수학이었구나. 2와 3의 공배수 뭐 작은 것부터 몇 개 말하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내서 이제 고 하면은 3개까지 풀 수 있고 난 여기까지 할게. 그러면 이제 하나. 그래서 고스톱 게임이에요.
사실 형식은 다르지만 다 내용이 비슷해요.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멈추고 가야 되구나. 네, 이거는 오징어 게임인데 사실 원래 저는 오징어 다리라고 했었는데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유명해지길래 오징어 게임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이것도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 마찬가지 게임이에요. 아이들이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모든 별로 답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책을 열심히 보면서 문제를 만들고 아이들이 문제를 만든 게 오징어 다리가 되고요. 네, 그래서 오징어 그리고 오징어 다리라고 해서 이제 다른 모듬에 가서 오징어 다리 문제를 풀고 문제를 맞히면 다리를 획득해 오는 게임이에요. 여기 앞에 타이머 선생님께서는 돌려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활동인데 저희 반 아이들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이에요. 답지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오징어 다리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유튜브에 이제 이 게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커서를 옮기고 싶은데 안 되네요. 이렇게 각 모듬에서 획득한 오징어 다리 붙여서 네. 오징어 다리 하나당 모듬에서 몇 점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는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아이들이 만들고 함께 즐기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만들게 했거든요. 요거는 제가 아이들이 만든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까 틀려야 찾는 미로찾기를 못 보여드려서 틀려야 찾는 미로찾기 보여드릴게요. 틀려야 찾는 미로찾기는 이제 처음에 보시면 저 혼자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오면 땡 하면 이제 뒤로 가고 그럼 아이들이 다른 친구의 실패나 성공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렇게 미로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되게 고민을 해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근데 이때는 사실 고민한다고 해서 답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떨 때는 골똘히 고민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라도 해봐야 그게 답인지 아닌지 빨리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또 다른 사람한테는 다음 성공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활동을 했는데요. 얘가 여기 갈지 여기 갈지 여기 갈지 몰라요. 그럼 얘는 답을 모르니까 막 계속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빨리 발을 뻗어서 이게 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다른 친구들도 자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활동을 맨 처음에 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저희 반에서 했었던 활동은 지금 아이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대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 반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오시면 자기들이 만든 게임을 설명하고 게임을 진행해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줄 알고 있었다가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근데 아이들이 이미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 워크숍을 진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오늘까지의 진행 상황을 올린 건데요. 얘네는 무슨 카드 게임, 이 안에 이렇게 카드 매칭 게임이고요. 이렇게 얘네는 루미큐브를 본따서 만든 활동이에요. 그래서 루미큐브 판도 직접 다 만들어서 이렇게 매칭하게 만들었고요. 과학. 그리고 얘네는 소수의 곱셈 카드.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얘네가 완성을 안 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 반의 간판 같은 건데 게임 영상에 넣고 싶다고 해서 올려준 거고 만든 친구들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판 옆에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나를 정한 뒤 가위바위보를 한다. 순서를 정했다면 주사위를 돌린다. 돌려서 나온 번호에 자기 말을 올려놓는다. 번호 문제를 찾아 골라 문제를 푼다. 다 풀면 다음 사람 번호로 넘어간다.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온다. 아직은 비밀. 앞에 나온 내용에 따른다. 계속하다 가장 먼저 5번 이상 맞추는 사람이 승자.
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허접한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활동을 만들 때보다 아이들이 활동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재미있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하는 경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축구 경기는 내가 잘 못해도 내가 뛰는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만든 게임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거나 친구들이 만든 게임을 내가 참여를 할 때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 처음에 방향성 말씀드렸던 활동을 할 때 방향성을 잃지 않게 활동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를 준비할 때 교사가 다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아이들한테 주도권을 좀 더 넘겨주었을 때 교사도 편하고 또 아이들도 훨씬 더 재밌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공문으로도 안내를 드릴 텐데 혹시 이런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반에서 워크숍 할 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